안녕하십니까. 2010 대학 창의 발명대 착상 방지 기능 실외기 코일을 적용한 히트펌프란 주제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충주대학교 하덴쿨 팀장 조용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름철의 냉방이나 겨울철의 난방이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CO2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온실 효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온실 효과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지구 환경이 파괴됩니다. 에너지별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CO2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81.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대 온실가스 중 80%에 달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러한 이산화탄소도 석유, 가스와 같은 1차 열원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은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에너지는 풍력, 조력, 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장치 중에는 히트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겨울철에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내부로 보냄으로써 내부를 난방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함으로써 내부를 냉방할 수 있는 기능의 냉난방장치입니다. 히트펌프의 구성을 살펴보면 압축기, 사방밸브, 실외기, 실내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기에 코일을 장착할 경우 냉풍 또는 온풍을 사용할 수 있고 실내기에 순행식 열교환기를 장착하게 되면 냉수 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외기 저온 표면에 습공기가 유입될 경우 착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상은 증발 능력의 감소를 가져오며 시스템 성능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상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재상 방법을 살펴보면 역사이클 운전 방법과 전기 히터 재상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단점은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스템 성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재상을 위해 역사이클 운전 중에는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실외기 코일을 보면 단일관으로 되어 있어 습공기가 유입되면 착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안한 실외기 코일은 관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관으로 고온의 냉매를 투입함으로써 관 표면의 착상을 억제 및 지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중간 실외기 코일의 구성도로서 내부로는 저온의 냉매가 리턴 밴드를 통해 흐르도록 하였고 외부관으로는 고온의 냉매를 외부관 연결 밴드를 통해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앞의 구성도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한 이중간 코일의 모습입니다. 냉매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압축기를 통해 나온 고온의 냉매가 사방밸브를 거쳐 일부는 순행식 열교환기로 가고 일부는 삼방밸브를 거쳐 실외기 외부 코일로 흐르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 능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히트펌프는 착상 환경에서 60분 주기 재상 사이클이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생 사이클이 가동되는 동안은 즉 60분 주기마다 난방 능력의 감소폭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발명품은 착상 환경에서 180분 경과 후에도 성능의 감소폭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상이 지연 및 억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증 예로서 왼쪽의 사진은 180분 경과 후에 전면 코일의 사진입니다. 착상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사진은 180분 경과 후에 후면 코일의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착상용이고요. 이 부분은 착상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발명의 효과로는 착상 환경 시 실외기 코일의 착상을 효과적으로 억제, 지연함으로써 증발 성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의 기대 및 파급 효과로는 히트펌프의 최대 문제점인 착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기기인 히트펌프 보급을 앞당길 수 있으며 국내 히트펌프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면 물론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례 발표를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대회 최우 수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카이스트 발명동아리 카이노베이터의 오비 화장을 맡고 있는 황성재입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제게 과분한 상을 주신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실생활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메모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화를 한 후에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서 곡소년 타임바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곡선형 타임라인 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휴대용 기기는 소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컨텐츠의 양은 점차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 입력 방식은 터치 정확도의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지만 사용자는 또 다른 하드웨어를 구비해야 하고 양손을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밀한 조작이 가능한 컨텐츠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비직선형 타임라인 바를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직선형 타임라인 바는 소형 디바이스에서 보다 긴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직선 타임라인 바의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형태 모두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기준을 이 발명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시간 바에서 특정 시간이 인지적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해야 되며 가능한 한 바의 길이가 길어서 표현 해상도가 높아야 됩니다. 동시에 최대한 화면에 적은 여경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면 스파이럴 형태의 타임라인 바는 높은 표현 해상도를 가지지만 화면을 많이 가리게 되고 낮은 상대적 위치 판단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컨텐츠가 이러한 타임라인 바를 가지면 1시간의 컨텐츠가 어디인지 인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형 디바이스의 가장자리에 이런 타임라인 바를 구성을 하게 되면 활용 가림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상대적 위치 판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타임라인 바의 형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타임라인 바의 문제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동영상을 이런 조그만한 하드웨어에서 볼 때 아무리 세밀하게 드래그를 하더라도 약 1분 정도의 단위로 컨텐츠가 조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직사각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아까와는 달리 초단위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조작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컨텐츠를 조작함에 있어서 그 해상도가 손가락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탄성체 모양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폐색 현상, 즉 그 컨텐츠를 가리게 되는 현상이 줄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시간 단위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 화면은 멀티턴치 핀치 제스처로 타임라인 바의 해상도를 조절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직선형 타임라인 바를 두 손가락으로 오므리게 되면 마치 그 탄성체가 생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해상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랙션 방법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사용자가 타임라인을 압축하고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터랙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으로 본 발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 디바이스에서 생기는 낮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반대로 대형 디바이스에서 생기는 물리적인 한계를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터치 기반 기기에 적용이 돼서 편리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모두 수상하신 분들과 그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사례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발명 잘하시는 분들 발표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나 이렇게 좋은 발명을 한 거에 이어서 PT 능력도 뛰어나신지, 저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의